여러분 안녕. 식물과 에너지 세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학습할 내용 하기 전에 우리 저번 시간에 숙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선 정리하기 같은 경우는 영양소, 쌀, 음료수는 녹말과 당분, 과당이라고 종류를 써놨는데 우리 실험으로는 당분이 들어있구나 정도만 알 수 있고 이 종류는 모른다고 했어요. 그래서 녹말 검출 시약이랑 당분 검출 시약에 반응을 했기 때문에 녹말이랑 당분이 있구나 알 수 있었고, 식용유는 지방이 들어있고 우유는 이것도 당분, 단백질, 지방이 들어있구나 알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상한 결과와 차이가 어떻게 났는지는 여러분들이 한번 써보세요. 그리고 스스로 하기 한번 볼게요. 자, 음식물에 들어있는 몸을 구성하거나 생명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내는 물질, 그렇죠, 영양소죠. 그리고 에너지원으로 이용되는 영양소는 그렇죠, 탄단지죠, 탄단지,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탄단지, 그리고 포도당과 뭐가 반응해서 황적색을 띈다? 그렇죠, 베네딕트 용액이 반응해서 황적색을 띠죠. 자, 그리고 우리 성장기에 필요한 영양소가 있는데요. 탄단지 중에서 맞아요. 단백질입니다. 단백질. 단백질이 주로 우리 몸을 구성한다고 했었죠. 우리가 지금 성장기이기 때문에 단백질이 많이 필요해요. 그리고 이 단백질을 검출하는 용액은 5% 수산화나트륨 수용액과 1% 황산그리2 수용액이었죠. 이것들이 단백질과 반응하면 보라색을 띠고 우리가 단백질을 검출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오늘 수업 보도록 할게요. 우리 소화계에서 영양소의 소화와 흡수가 이루어지는 과정, 그리고 소화 효소라는 거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은 소화라는 게 뭐냐 하면은 음식물 속에 크기가 큰 영양소를 크기가 작은 영양소로 분해하는 과정을 소화라고 하고, 소화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우선 첫 번째로는 이 정의와 마찬가지로 큰 영양소가 작은 영양소로 분해되는 과정인 화학적인 소화가 있고, 그리고 그냥 큰 영양소가 크기만 작아지는 물리적인 소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시를 보면은 화학적인 소화 같은 경우는 녹말이 포도당 형태로 분해되는 과정이고, 물리적 소화 같은 경우는 녹말이 그냥 녹말이 되는 거예요. 큰 덩어리의 녹말이 작은 덩어리의 녹말들로 작아지는 과정이 물리적인 소화입니다. 이해되었나요? 우리는 화학적인 소화 위주로 공부를 할 겁니다. 자, 우리 몸에서 소화 기능을 담당하는 기관대는 뭐라고 했었죠? 맞아요. 소화계라고 했었죠. 이 소화계를 구성하는 기관들에는 입, 식도, 위, 소장, 대장, 간, 이자, 쓸개가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어떤 작용을 해서 소화가 일어나고 이 소화가 일어난 다음에 어떻게 흡수되는지도 배워보도록 할 거예요. 자, 우선은 음식물이 이동하는 통로만을 봤을 때는 우리 입으로 들어간 다음에 음식물이 어디로 갔죠? 맞아요. 식도로 가서 위를 거쳐서 소장, 대장을 거쳐서 결국 대변 형태로 나왔죠. 그래서 소화계를 구성하는 기관이 있고, 그리고 음식물이 실제로 거쳐가는 기관이 있어요. 음식물이 실제로 거쳐가는 기관이랑 좀 차이가 있으니까 구분해 봅시다. 그래서 음식물이 이동하는 기관에는 입, 식도, 위, 소장, 대장이 있다. 그리고 그렇다면은 이 소화계에 구성되는 기관인 간, 이자, 쓸개는 직접적으로 음식물이 들어가지는 않지만
소화를 하는데 어떤 도움을 주기 때문에 소화계에 속하는 기관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럼 어떤 도움을 주는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 전에 우리 소화효소에 대해서 배웠었죠. 소화효소는 선생님 효소에 대해서 식물과 에너지 때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 기억이 나나요? 효소는 어떤 반응을 더 빠르게 일어나도록 하는 작용을 하는 그런 촉매제였어요. 다시 효소는 자기는 변하지 않고 그저 다른 물질의 반응을 더 빠르게 우리 몸 안에서 더 빠르게 일어나게끔 해주는 촉매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소화효소는 말 그대로 소화라는 기능을 더 빠르게 소화라는 작용을 더 빠르게 일어나게 해주는 거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크기가 큰 영양소를 크기가 작은 영양소로 분해하는 물질이라고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밀레이스 여러분 많이 들어봤나요? 이거 우리 침 속에 아밀레이스가 들어있다고 하잖아요. 이런 아밀레이스도 소화효소 중에 하나인데요. 이거는 우리 입속에 침 안에 들어있어서 녹말을 엿당으로 분해해 줍니다. 엿당이 당분 성분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녹말이 작은 형태의 엿당으로 분해가 됐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아밀레이스라는 소화효소에 의해서 이렇게 분해가 됐다. 자, 그러면 잎에서의 화학적인 소화부터 보도록 할게요. 선생님 아까 침에 아밀레이스가 섞여 있다고 했었죠. 침이 나오는 샘은 침샘이라고 하고 우리 잎 주변에 이렇게 많은 침샘들이 있습니다. 이 침샘에서 아밀레이스가 분비돼서 결국 음식물 속에 있는 녹말을 엿당으로 분해해 줍니다. 그리고 그렇게 일부 분해된 엿단 형태로 식도를 통해서 위로 갈 수도 있고 분해되지 않은 녹말 형태로 위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위로 다시 음식물이 들어오게 되면 위에서는 위액이 분비가 되죠. 위액에는 펩신과 염산이 들어있는데요. 펩신은 염산의 도움을 받아서 활성화되고 단백질을 분해합니다. 아까 아밀레이스는 탄수화물인 녹말을 분해했었는데 펩신은 단백질을 분해하는 거예요. 그러면 염산이라는 게 뭘까요? 염산은 우리 HCl 염화수소 아나요? HCl 되게 산성이 높은 되게 위험한 물질이죠. 이게 우리 몸에서도 나와요. 우리 몸에 나와서 펩신을 활성화시키는데요. 펩신은 왜 활성화시킬까요? 펩신이 단백질을 분해한다고 했었죠. 만약에 펩신이 항상 활성화된 상태라면 우리 몸이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는데 우리 몸도 분해를 해버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평상시에는 펩신이 불활성화된 상태로 있다가 음식물이 들어오면 염산이랑 같이 분비가 돼서 활성화가 되고 펩신이 활성화가 되고 음식물을 분해를 하는 겁니다. 이해되었나요? 그래서 염산은 펩신을 활성화시키는 역할을 가지고 있고 이게 산성이 높다 보니까 음식물에 들어있는 세균을 제거하는 역할도 해줍니다. 그래서 위에서는 어쨌든 단백질이 분해되는 과정이 일어납니다. 여기서 위를 거쳐서 이제 소장으로 음식물이 내려갈 건데요. 이 소장의 윗부분, 위와 연결되어 있는 소장의 윗부분을 12지장이라고 해요. 자, 이 12지장에 간이랑 담낭이라고 나와 있는데 담낭이 바로 쓸개예요. 이 간 밑에 이렇게 쓸개가 있고 이 간으로부터 이렇게 담낭과
쓸개관이죠. 쓸개관이 연결되어 있고 이 쓸개관이 결국 12지장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위에서 소화가 된 단백질이 일부 분해가 된 음식물이 12지장 쪽으로 내려오면 간에서 만들어진 쓸개즙이 담낭관을 통해서 12지장 쪽으로 분비가 됩니다. 자, 다시 쓸개즙은 간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름만 쓸개즙이고. 그럼 왜 쓸개즙이라고 이름을 지었냐 하면은 이거는 쓸개에 저장이 돼요. 쓸개에 저장이 돼서 쓸개에서 만들어지는 줄 알고 처음에 쓸개즙으로 이름을 지었는데 사실은 간에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어쨌든 쓸개에 저장이 된 다음에 담낭관을 통해서 12지장 쪽으로 분비가 됩니다. 자, 여기 12지장은 위와 연결되어 있는 소장의 일부분이라고 쓰여 있죠. 그리고 이 쓸개즙의 역할을 보면은 쓸개즙은 지방을 물리적으로 작아지게 해요. 아까 물리적인 소화 배웠었죠. 큰 덩어리의 지방을 작은 덩어리의 지방들로 작아지게만 하는 거지 지방을 더 작은 분자로 분해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쓸개즙이 소화가 더 잘 일어나게끔 하기 위해서 지방을 큰 덩어리에서 작은 덩어리로 만들어줍니다. 자, 그러면 소장에서는 어떤 화학적인 소화가 일어나는지 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아까 소화기에 이자가 포함된다고 했었죠. 이자는 음식물이 직접적으로 지나가는 통로는 아니에요. 그런데 이자는 이자액을 생성해서 12지장 쪽으로 분비를 해줘요. 이자 또는 췌장이라고 하는데요. 이자액을 생성해서 12지장 쪽으로 분비를 해줍니다. 이 이자액에 속하는 것들은 아밀레이스, 트립신, 라이페이스라는 소화 효소가 들어있어요. 여러분 되게 생소할 텐데 생물은 암기를 어느 정도 해줘야지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어요. 다시 이자에게는 아밀레이스, 트립신, 라이페이스라는 소화 효소가 들어있고 이러한 소화 효소들이 12지장 쪽으로 분비가 되면 12지장 쪽으로 들어온 음식물이 소화가 되겠죠. 그러면 아밀레이스, 트립신, 라이페이스가 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은 아밀레이스는 아까 입에서도 있었던 거죠. 그런데 입에서 완전히 녹말이 엿당으로 분해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씹다가 그냥 삼켜버리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일부만 엿당으로 분해되기 때문에 녹말 형태로 소장으로 오면은 소장으로 분비된 아밀레이스가 녹말을 엿당으로 분해해줍니다. 그리고 트립신은 이것도 펩신과 마찬가지로 위에서 분비되었던 펩신과 마찬가지로 단백질을 분해해줍니다. 그리고 라이페이스는 지방을 분해해주는데요. 이때 지방산과 모노글리세리드 이거 어렵지만 여러분들 외워야 합니다. 다시 지방을 분해하는 소화효소는 라이페이스 그리고 지방이 분해되는 형태는 지방산과 모노글리세리드입니다. 이렇게 분해가 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소장벽에는 소화효소들이 박혀 있어요. 소화효소들이 박혀 있어서 지금 엿당은 포도당 2개가 결합되어 있는 형태인데요. 포도당으로 완전히 분해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완전한 분해를 시켜주는 애들은 소화효소, 소장벽에 붙어있는 소화효소들이 완전히 분해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것도 다 이름이 있는데 우리 교육과정에는 이것까지는 외우라고 하지 않네요. 그래서
이것까지는 몰라도 되고 그냥 소장벽에 소화요소가 있어가지고 완전히 분해시키는구나 이 정도만 알면 됩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이전에 알려줬던 소화요소들은 다 암기를 해줘야 합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어떤 특정 영양소가 있을 때 이 영양소가 최종적으로 어떤 형태로 분해되는지 보도록 할게요. 우선 녹말은 아밀레이스에 의해서 엿당으로 분해된 다음에 소장벽에 있는 소화요소에 의해서 포도당으로 완전히 분해가 됩니다. 그리고 단백질은 아미노산, 선생님이 단백질이 아미노산 결합물질이라고 했었죠. 아미노산으로 분해가 되고 지방은 라이페이스에 의해서 지방산과 모노글리세리드로 완전 분해됩니다. 단백질은 아까 소화요소 말 안 했는데 펩신, 트립신에 의해서 분해가 되고 그 다음에 소장벽에 있는 소화요소에 의해서 완전 분해가 됩니다. 아미노산 형태로요. 이해되었나요? 자, 오늘은 수업 내용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과제는 따로 제시를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소화효소 그리고 그 소화효소가 나오는 기관 그리고 소화효소의 기능 즉 어떤 영양소를 어떤 형태로 분해하는지 이런 거 잘 외워보도록 하세요. 자, 어려운 게 있으면 선생님한테 질문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할게요. 안녕.